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의회가 어제 첫 임시회를 열어 의정단과 각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예정대로 절대 다수인 민주당이 모든 자리를 가져갔고 소수장이나 여성에 대한 배려는 없었습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도 의회 첫 임시회에서 진행된 원구성 선거는 요식 행위에 그쳤습니다. 사전에 이루어진 당내 후보 경선 결과대로 의장단과 7개 상임위원장 모두 민주당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유일하게 복수 후보가 나온 의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서동욱 의원이 61명 가운데 58명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진보당 오미화 의원은 일당 독점 상황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호소했지만 민주당 이탈표는 없었습니다. 우려의 목소리 이런 것들이 이후 후반기에는 좀 우려로 남지 않도록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수당은 물론 10명에 달하는 여성 의원도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안팎에서 불거지는 지적에 서 의장은 협치와 배려 측면에서 보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분들 의견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상임위나 의결이 그다음에 나머지 좀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소수의 목소리도 좀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도 의회는 이번 선거에서 전체 지역구의 절반에 가까운 26명의 의원이 민주당 공천만으로 투표 없이 당선됐습니다. 반면 정당 투표에서는 전남도민 4명 가운데 1명은 민주당을 찍지 않았습니다. 원 구성을 독식한 민주당의 선택이 유권자들의 뜻을 반영하고 있는지 따져봐야 할 부분입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어제 광주경찰청을 찾아 경찰제도 개선안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의견 청취에 나섰습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행안부 내 경찰 업무 조직 신설에 대해 그간 비공식적으로 운영됐던 청와대의 직접적인 경찰 지휘 감독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안부 장관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찰 고위직 인사 재청권 등은 법령에 규정된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이라면서 경찰을 통제하고 장악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광주와 전남북 경찰 직장협의회는 간담회가 직원들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장관의 뜻을 재차 강조하는 구색 맞추기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광주에 복합 쇼핑몰이 없다는 사실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롯데와 신세계에 이어서 현대백화점 그룹도 광주 복합 쇼핑몰 사업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업체 간의 경쟁이 본격화됐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서울 여의도에 문을 연 복합 쇼핑몰 더 현대 서울입니다. 독특한 디자인과 여유 있는 공간, 다양한 매장에 문화예술을 가미한 말 그대로 문화복합몰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현대백화점 그룹은 이를 한층 더 발전시킨 복합 쇼핑몰인 가칭 더 현대 광주를 옛 일신방직과 전방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현대 광주는 챔피언스 필드 옆에 호텔, 영화관, 역사문화공원까지 어우러지는 이른바 테마파크형 복합 쇼핑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호남, 중부권 전역의 방문객들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것이며 2만 2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계획입니다. 방직공장터 개발 시행사 측은 가칭 더 현대 광주를 포함한 전체 사업 제안서를 이달 안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협상 제안서를 지금 한참 막바지 지금 작성 중에 있는 거로 저희 동향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가 사업한 건 아니고 이 사업 시행자는 주식회사 휴먼홀딩스. 앞서 신세계에서도 기존 특급 호텔 등을 추진했던 부지 등에 복합 쇼핑몰을 건립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롯데 측도 아직 부지를 확정하진 않았지만 광주 쇼핑몰 진출에 공을 들이고 있고 또 다른 업체도 사업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광주 복합 쇼핑몰 사업이 가시화되면서 업체들의 치열한 경쟁 구도도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이렇게 현대백화점이 공식적으로 입점 의향을 밝히면서 옛 전방과 일신방직 부지에 복합 쇼핑몰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착공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부지 활용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광주시와 사전 협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최혜진 기자입니다.
옛 일신방직과 전방부지는 역사적 가치를 고려해 1순위부터 10순위까지 10개의 건축물이 우선 보존 대상입니다. 보존 건축물은 주로 공장이나 생활시설로 부지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복합 쇼핑몰은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와 가까운 부지 등 보존시설 주변만 가능합니다. 여기에 도시 경쟁력 제고, 국제적 수준의 호텔과 박물관 등 창의적 도시경관, 공공기업까지 총 4가지 협상 조건이 있습니다. 광주시가 지난해 전문가 TF를 거쳐 확정하고 일신방직과 전방도 수용한 내용입니다. 부지를 사들일 예정인 부동산 개발업체는 이미 현대 측과 쇼핑몰 부지에 대한 매매 약정까지 체결한 상황. 사업자가 이르면 이달 안에 협상 제안서를 제출하면 광주시는 곧바로 협상 조정협의회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논의에 들어갑니다. 광주시는 이와 별도로 제안서에 기초한 도시계획 설계도 공모할 예정입니다. 이 절차를 통과해야 2024년 인허가를 받고 2025년쯤 착공이 가능합니다.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저희가 의지를 설정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많이 저희 시가 요구한 사항도 있을 것이고. 관건은 광주시가 행정력과 협상력을 발휘해 부지 활용의 공공성을 높이고 소상공인과 상생 방안을 찾느냐입니다. 민간 TFT가 제안해서 광주에서 받았던 큰 쟁점들하고 사업 제안서의 성격이 맞는지 틀린지를 이제 그 큰 틀에서 일단 맞춰봐야겠죠. 그리고 맞다면 이제 그 세부 내용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이제 2차적으로 그렇게 검토가 돼야 되겠죠. 현대 측이 먼저 부동산 개발업체와 손을 잡고 강한 의지를 보인 가운데 신세계와 롯데를 비롯한 다른 업체들도 추가 입점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 경쟁 구도 속에 대통령 공약인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광주시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가 박광태 전 시장의 아들이 신청한 산업단지 토지개발 계획 신청을 조건부로 의결하면서 특혜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박 전 시장의 아들이 광주시 광산구 소촌 농공단지의 산업시설구역 4,500제곱미터에 스마트 정비소를 짓겠다며 지원시설구역으로 변경을 신청한 안건에 대해 특혜성 우려 등이 있다며 24가지 조건 이행을 전제로 의결했습니다. 광주시는 관리권자인 광산구가 최종 승인과 고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최근 경찰에 입건된 여수시의회 고용진 의원이 시민들에게 공개 사죄했습니다. 고 의원은 그제 열린 여수시의회 제2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신상 발언을 통해 잘못된 판단으로 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이유와 상황을 불문하고 명백한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고 의원은 지난달 27일 밤 여수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면허 취소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강진군의회 김보미 의원이 전남 최연소 여성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강진군의회는 개원식을 열고 의장에 32살인 재선의 더불어민주당 김보미 의원을, 부의장에 유경숙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김 의장은 변화와 혁신의 제9대 강진군의회를 만들기 위해 경험 있는 청년에게 의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준 만큼 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가 돌산읍과 화양면에서 열대 거세미나방 성충이 발견됐다며 옥수수 재배 농가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3년 전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열대 거세미나방은 옥수수의 어린 잎을 갉아먹는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최대 옥수수 산지인 여수시는 재배 농가에 방제 약재를 공급하는 등 피해 차단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가 진행한 예쁜 정원 콘테스트에서 신안의 파크 클라우드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파인 클라우드는 소나무와 함께 즐기는 정원을 주제로 소나무 분재와 자연석 폭포 등 한국적인 정원의 모습과 현대무기가 가득한 실내 정원 등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그 가치를 높게 인정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순천의 예술의 성과 완도 선의 장미 쉼터 등 11개 정원이 최우수상과 우수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전시회인 스위트 2022가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한전 등 신재생에너지 기업 250곳이 참여해서
각종 신기술을 알리고 다양한 제품도 전시할 예정입니다. 개막식에 앞서 광주시는 한국전지산업협회, 세방 리튬 배터리, 인셀 등과 배터리 산업 기반을 육성하기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광주 전남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과 내일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일시적으로 조금 낮아지겠지만 그래도 무더위는 계속되겠는데요. 광주의 낮 최고 기온 32도로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웃돌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33도에서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구름이 다소 끼어 있고요. 아침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또 서해안 지역은 오늘 바람이 꽤 강하게 부니까요.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하늘은 점차 흐려지겠고요. 오후부터 내일 오후 사이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60, 많이 오는 곳은 80mm가 넘겠고요.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들도 있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광주 27도, 장성 26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더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담양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9도, 고흥 31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1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31도, 영암 32도, 강진 31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8도에서 30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오전까지 서해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까지 비가 내린 뒤 주말에는 잠시 쉬어가겠지만 월요일부터 다시 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